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드림코드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머먹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종군, 머먹이 과연 어떤 앱인가요? 네, 머먹은 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네. 무언가를 막 먹고 싶은데 뭐 먹을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항상 많은 고민이었죠. 네. 네, 그럴 때 뭐 네. 먹을지를 골라주고 네. 덤으로 누가 살지도 골라주는 잔인한 그런 앱이네요. 어플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제 화면에서 네. 뭐 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제가 미리 켜놨고요. 네. 네, 그러면은 사람 네.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입력해 보도록 사람 할게요. 이름 입력. 네. 이걸 마우스를 안 하고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네. 네, 정 씨를 입력하고 입력을 네. 누르면 스마트폰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김 씨도 입력을 해보고 네. 그래서 저장 다시 하고 송 씨도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자, 이제 세 명의 사람. 네, 결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결정을 누르면 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에 누가 살지 네.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먹을지 네. 다 골라져 나오네요. 한번 결정 그렇군요. 한번 또 눌러보면 네. 그 다음에는 송 씨가 피자를 사라. 네, 송씨 피자 쏘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결정을 해주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써 이게 5번째 시간 아닙니까? 그쵸. 벌써 5번째 시간이죠. 예, 그런 만큼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이 어플에는요, 네. 앱에는 텍스트 박스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박스. 예, 이 텍스트 박스에는 사람 이름이 입력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만약에 사람 입력을 하면 네. 분명히 스마트폰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돼요. 저 저장이 돼야 나중에 네. 뽑으니까요. 네, 저장을 해야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입력 버튼을 쭉 누르면 여기 있는 글씨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도 분명히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음식 이미지, 음식을 저장해 놓은 이런 공간이 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결정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여기 라벨에 표시해주고 음식 중 하나를 골라서 여기 이미지로 표시해주는 그렇죠. 네, 이렇게 동작하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재미난 앱 머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만들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리스트 형식으로 이름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랜덤으로 이름과 음식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네. 그리고 조건을 걸어서 조건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서 출력을 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시간과 같이 원래는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원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둔 게 있으니 What to it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열어주도록 미리 할게요. 좀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네,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쵸? 네. 네, 놓으셨어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은 이제 네임 텍스트 박스, 그 이름을 입력한 텍스트 박스와 그리고 입력 버튼, 그리고 리절트 버튼, 결정 버튼이 있고, 그리고 네임 라벨까지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음식 이미지를 출력할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 이미지를 출력해줄 이미지 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틀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유저 인터페이스의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리네임 버튼을 클릭해서 푸드 이미지라고 적도록 할게요. 우리가 펀치 앱을 만들 때는 펀치 이미지를 사람 이미지를 버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버튼이 아니라 이미지 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버튼이란 것은 클릭에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클릭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로 한 거죠. 맞습니다. 어우, 이해가 쏙쏙 되네요. 왜 이걸로 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빈말인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8가지의 음식 이미지를 미리 업로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약간 좀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노가다라고. 네, 그쵸. 노가다니 미리 저는 3.png부터 8.png까지를 업로드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죠? 자, 그럼 나머지 2개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에서 업로드 파일을 눌러서 파일 선택. 나머지 2개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1.png.
그림을 네. 이미 스마트폰에 저장을 시켜놓는 거죠. 그쵸. 예, 아까 살짝 연구 드렸던 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png.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8개의 이미지 1.png부터 8.png까지 모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동작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정군? 네,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잠깐만 볼게요. 네. 우선 제 화면을 보시면 이미 네. 제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같이 만들면서 하는 것보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네. 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그쵸? 예, 우선 만드는 거 우선 내리고 네. 우선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네.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에 네. 사람 이름을 저장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아, 저장하는 곳? 네, 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또 저장 컴퓨터 상에 스마트폰 상에 네. 저장하는 곳이 또 여기 있어서 그쵸? 여기다 정을 입력하고 네. 저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김을 네. 또 저장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장하여 있는 게 굉장히 막 산발되어 있어요. 그쵸? 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쓰고 싶어요. 네. 같은 용도로 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여기다도 배치하고 여기다도 배치하고 여기다도 배치하게 되면 보기 힘들죠. 네, 그쵸? 굉장히 보기 힘들고 쓰기도 힘들어요. 그쵸, 쓰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네. 비슷한 종류로 용도로 쓰이는 것은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서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아,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거 똑똑똑 뽑으면 돼요. 그죠? 아, 그쵸. 네. 네,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도 아, 네. 그러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리스트. 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사람 이름만 모아두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사람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장 공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서 정도 들어가고 김도 들어가고 송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을 하면 네. 굉장히 편리하겠죠. 아, 그쵸.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 밑에도 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쪽 하면 1.png 1.png. 쭉쭉쭉쭉 해서 쭉쭉쭉. 8.png까지 네. 이미지가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결정 버튼을 눌러서 네. 리스트에서 결과를 뽑아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는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하, 도대체 어떤 리스트에서 뽑아 오란 것인가? 너는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네. 이 리스트라고 우리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도대체 어디서 뽑아 오라는 거야? 네,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에도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아, 이름을. 네, 네. 이름을 지어서 이 리스트다. 네. 라고 알려주는 게 좋은데 네. 앱 인벤트에서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베리어블이라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베리어블. 네, 그래서 한글로는 변수죠? 네, 그렇습니다. 변수를 그냥 이름 지어주는 거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네.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는 리스트를 네. 네임 리스트라고 할 거예요. 네임 리스트. 네, 네임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은 이름을 정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차츰 설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시다. 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 부분은 네임 empty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empty 리스트를 네. 만들자. 네. 빈. 네, empty 리스트 블럭은 여기 리스트 항목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 베리어블 항목에서 네. 여기 글로벌 베리어블을 갖고 온 다음 네. 이거 이름을 네임 리스트야, 너는 네임 리스트야 네. 라고 해주는 게 님은 네임 리스트야. 네, 바로 이 블럭의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즉 저장할 공간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놨군요. 네,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텍스트 박스에 글을 씁니다. 텍스트 박스에 글을 네, 쓴다. 누구 사람 이름을 쓰면 네. 입력 버튼을 딱 누르면은 네. 이 저장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사람 이름이 쭈쭈쭈쭈쭈 사람 이름이 슈슉 들어가야 돼요. 아, 쭈쭈쭈 그렇게요. 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네. 네, 어우, 그러면은 네, 그림 실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네, 그럼 좀만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네네. 네. 조금 다시 그려주세요. 어우, 네. 보기 불편하네요. 네. 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제 네임 리스트가 이렇게 네. 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게 네임 리스트. 네임 리스트. 네임 리스트 이렇게 표시할게요. 네임 네. 리스트 있고 입력을 누르면 쭉 가서 여기 사람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아, 그렇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역할이 바로 이 블럭이에요. 아, 그 블럭. 네, 이 블럭. 자, 엔터 버튼을 네. 클릭하면 네. 리스트에 아이템을 저장해라. 어허. 네, 그러면 그 리스트 이름은 아까 우리가 지었죠? 네임 리스트고 네임 리스트. 그렇죠? 그다음 추가 항목은 텍스트 박스에 네임 텍스트 박스에 들어있는 글씨다. 아, 글씨다. 네, 그래서 엔터 버튼을 클릭하면은 네임 리스트에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씨가 추가가 되는 거죠. 저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하이드 키보드는 하이드 키보드. 네, 저번 시간에 우리 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키보드를 숨겨라. 네, 그냥 키보드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 이래서 사람 이름을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마무리 졌습니다. 네. 근데 아직 설명이 안 한 게 그림. 그림. 네, 그림 리스트를 만드는 아, 거예요. 음식 네. 그림 리스트. 예, 그럼 음식 그림 리스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왜 음식 왜? 리스트에 음식 리스트에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지, 정하지 않았는지. 예, 네. 베리어블로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우, 궁금하네요. 네. 과연 왜 그럴까? 네. 그러면은 음식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건 여기 있습니다. 네, 거기 이 있네요. 부분이 네. 음식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 네. 이- 우리가 이미지가 1.png부터 8.png까지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리스트, 네. 이 블럭은 여기 리스트 구역에 있고요. 이 블럭들은 텍스트에서 빈칸 있죠? 네, 빈칸을 8개를 맞춰놓고 네. 거기 안에 1.png부터 8.png까지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 텍스트 박스에 그렇게 이름만 적어놓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네. 예, 그렇게 하여튼 진행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여기 음식 파일들이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된 그렇군요. 상태에 있고 네. 이제 결정 버튼을 누르면 결정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은 네임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이름 중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미지 8개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네. 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임의로 골라서 표시를 네. 해줘야겠군요. 네. 그러면은 리스트 중에서 아이템을 임의로 고르는 게 네. 이미 리스트 구역에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 간단하네요. 네, pick a random item에 픽과 랜덤 아이템. 네. 리스트를 꽂아주면 그 리스트 안에서 네. 랜덤으로 뽑아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pick a random item이란 블록은 네. 여기 리스트 안에 있고요. 리스트 안에. 네, 그래서 오른쪽에 pick a random item 오른쪽에 리스트를 꽂아줍니다. 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우선 여기 지워볼게요.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네임 리스트를 불러다가 꽂아줬어요. 네, 네임 리스트를 그냥 불러줬군요. 네, 왜냐면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리스트를 네. 만들어 놓고 네.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서도 이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 했고 네. 그다음 밑에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그냥 그 리스트를 그냥 탁 통째로 들고 꽂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해주면 나중에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겠죠. 여러 군데에서 그냥 쉽게 하나만 딱딱딱딱 해주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걸 통째로 갖고 가다가 꽂아야 네.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군데만 쓰이니까 그냥 저렇게 해줘도 그냥 편하겠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네. 결정을 눌렀을 때 보여주는 한 곳에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이름을 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네. 한 곳에만 쓰이기 때문에 통째로 네. 만들어서 그냥 꽂아버리면 돼요. 네. 그렇지만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우리가 입력 버튼 눌러서 저장하는데 한 번 써야 되고 저장하는데 한 번 쓰고. 결정 버튼을 눌러서 출력해 주는데 또 네. 한 번을 써야 돼요. 결과를 그렇죠. 출력해 주는데. 그러니까 총 2번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 주고
여러 군데서 그냥 이름 불러와서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더 설명을 하면 네. 이제 마지막 블럭을 좀 더 설명하면 리저트 버튼을 누르면 네임 라벨에 네임 라벨에 글씨 형태로 여기가 네임 라벨이죠. 네. 네임 라벨의 글씨 형태로 네임 리스트에 담겨 있는 이름 중 아무거나 랜덤으로 탁 뽑아오는 것을 표시해주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푸드 이미지 네. 이미지 창에 이미 이렇게 8개 이미지 리스트화되어 있는 이렇게 8개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탁 표시해주는 네. 네, 이런 역할이 지금 보시는 이 블럭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설명이 어렵진 않았나 좀 불안하네요. 아, 그래도 뭐 명쾌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동작을 설계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블락스 버튼을 눌러서 블락스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머, 네. 저도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AI 컴패니언을 실행시켜서 지금까지 완성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스캔 QR 코드. 우리 튜토리얼은 네. 송 씨가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네. 피자 쏘게 될 송씨. 네, 아까 전에 봤죠? 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씨 피자 쏘세요. 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완성된 모습의 앱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일단 그냥 한번 결정 버튼을 눌러볼게요. 결정 버튼이 누르면 음식 이미지가 나오고 이름이 출력돼야겠죠? 결정.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에러가 뜨네요. 그쵸? 네. 여기 피거 랜덤 아이템. 이렇게 뭐 에러가 뜨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뭐 아까 메시지를 좀 더 네.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네. 우선 영어기 때문에 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에러가 뜰 때는 스마트폰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스마트폰에서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뽑아라. 그리고 출력해라. 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 그렇죠. 근데 눌렀더니 에러가 떴단 말이에요. 네. 스마트폰이 분명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아. 표출하는 거거든요. 이 자식이? 그럼 그 네. 불만 내용이 뭐냐? 야, 도대체 리스트에 아무것도 넣질 않았는데 사람 리스트에 아무것도 넣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텍스트 파일 사람 이름 입력하진 네. 않았죠?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사람 리스트는 분명히 빈칸일 거예요. 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랜덤으로 뽑아놨냐 이게 임마. 아, 그렇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요. 네. 네. 내가 그래서, 눌렀으니까. 네, 네. 아마 사람 이름을 네. 입력을 하고 네. 아, 그렇죠. 네, 입력 버튼을 누르고 결정을 누르면 네. 방금 같은 에러가 안 네. 뜰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스마트폰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야, 아무것도 없으면 네. 뭐 딴 거를 출력하던가 뭐 그쵸. 해라.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네. 조건을 만들어서 네.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아, 그쵸. 네네.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라벨에다가 무언가를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왼쪽에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컨트롤에 if then 블락을 이렇게 끌어다 놔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if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그쵸? 네. 만약에 뭐뭐라면 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되겠죠? 조건은 네임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네임 리스트에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니 이제 왼쪽에 리스트 항목에서 네. is list empty? 리스트가 비어 있냐? 이 블록을 끼워주고 오른쪽에는 variables에서 get 블록을 끌어서 name list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name list가 비어 있다면 이죠? 네, 비어 있다면 비어 지금은 있다면. 에러를 뱉었어요. 그쵸? 지금은 에러를 뱉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에러를 뱉지 않게 네. 텍스트 박스 말고 라벨에 네. 라벨에 이름을 입력하시오라는 문구를 출력하도록 그죠. 할게요. 이제 네. 스마트폰한테 알려주는 네. 거죠. 리스트가 비어 있으니까 네. 다른 거를 해라. 아, 그쵸? 그죠? 이름을 입력하시오를 라벨에 출력을 해라. 라고 그쵸. 미리 알려줘 버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안 알려줬으니까 미리. 네.
불만을 표시했는데 네. 이제는 시킨 일이 네. 따로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딱 하는 거죠. 아, 이제는 그러면은 에러가 안 나오겠네요. 네, 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동작대로 행해지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 파란색 블럭을 클릭해서 else를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이 안에 끼워주면 되겠죠? 네. 끼워주고 이 블럭을 리절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안에 이렇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제 결정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결정. 그쵸. 이제는 에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라벨 이름을 입력하시라고 출력이 되네요. 그쵸?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정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 네. 그리고 송, 입력. 저는 이렇게 2명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결정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렇죠. 정씨, 백반 사셔야 되겠네요. 네. 네, 송씨는 치킨 사셔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잘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분? 네, 제 화면에서 비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앱은 크게 섹션이 3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세 텍스트 개. 박스와 입력이 들어있는 섹션 A, 네. 그 다음 결정 버튼과 이름 라벨이 있는 섹션 B, 섹션 B. 그 다음에 이미지, 음식 이미지를 띄워주는 이미지 섹션. 이미지 섹션. 네, 이렇게 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각 섹션은 각 섹션은 이 fill parent 가로 width, 가로 길이 폭을 네, width. 네. 네, fill parent로 맞춰준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A 안에 들어있는 입력 버튼의 가로 길이는 화면 가로 길이의 3분의 1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텍스트 박스는 그 나머지를 꽉 채웠네요. 네. fill parent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입력 버튼의 높이도 화면 높이의 6분의 1이네요. 6분의 1. 네, 지금 너무 많이 써서 잘 안 보여요. 지울게요. 네, 입력 버튼의 높이도 화면 높이의 6분의 1입니다. 네, 6분의 그 1. 다음 섹션 B의 결정 버튼의 높이도 화면 높이의 6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임 라벨은 아마 잘 보이진 않지만 fill parent로 채웠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이미지의 높이도 화면 높이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섹션 구역을 나누면 네.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찼어요. 그렇죠. 착착착착 차올랐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위에가 지금 빈 공간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네. 우리는 여기다가 빈 레이어를 놓고 네. 네, 빈 레이어를 놓고 레이어 높이를 조정을 해서 얘네들 이렇게 밀어냈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줬죠. 그렇게. 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냐면 우선 그 구역 3개를 네. 이렇게 착착 배치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제일 위부터 배치가 되겠죠. 네. 제일 위부터 배치가 되면 이것을 전체 화면에 네. 정렬을 정렬 상태를. 바텀, 예, 아, 아래서부터 아래. 정렬을 하겠다라고 해서 굳이 제일 위에 새로운 레이어, 빈 공간 레이어를 네. 넣지 않아도 이렇게 어허. 아래부터 정렬이 되는. 그래서 위에는 비어 있게. 예, 위에는 비어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컵에 물을 따르듯이 위에는 이렇게 빈 공간처럼. 예, 그런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디자이너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상단에 디자이너 버튼. 자, 이제 섹션 A는 fill parent였으니 너비를 클릭해서 fill parent. 그리고 네임 텍스트 박스 역시 fill parent였죠. 네, 네, with를 클릭 fill parent. 네, 섹션 B도 너비가 fill parent. 그리고 네임 라벨 역시 너비가 fill parent였습니다. 네. 네. 자, 이제 fill parent는 모두 설정해 주었으니 다시 블락스 버튼을 눌러서 화면의 비율로 사이즈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예. 네, 약간 지금은 공간이 없으니 위로 올려서 앱이 실행되자마자 바로 비율을 잡아야 되니 역시 스크린 원점 이니셜라이즈 블락을 이렇게 끼워 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먼저
네, 입력 버튼의 높이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입력 버튼은 스크린 높이의 6분의 1. 네, 이것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버튼을 클릭해서 set 엔터 버튼 점 height to black을 안에 끼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매스 항목에서 나누기 블럭을 이렇게 끼워주고 나누기 블럭의 왼쪽에는 스크린 1에서 스크린의 높이 즉 스크린 1점 height 블락을 이렇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스. 그리고 네 나누기 블럭의 오른쪽에는 매스 항목에서 숫자 블럭을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어이 당황스러워라. 카스라니. 네, 자 0을 6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율들 입력 버튼의 너비는 스크린의 3분의 1, 결정 버튼도 너비가 스크린의 3분의 1, 높이는 스크린의 6분의 1, 그리고 이미지는 스크린 높이의 2분의 1, 그리고 너비는 필 페어런트 꽉 채우는 거. 네, 자, 그럼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네. 자, 옆으로 살짝 넘겨보시면 짠! 네, 저는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 블럭을 이곳에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 네. 예. 여러분들은 너무 빠르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튜토리얼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네. 네. 자, 이제 모든 비율을 다 잡아주었으니 다시 디자이너 버튼을 눌러주어서 나머지 항목들의 설정 상태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임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고 힌트를 클릭해서 힌트 for 텍스트 박스 1을 모두 지어준 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아주 공손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이 했죠 벌써 우리는 네? 이거만. 네. 네.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업로드 파일 선택을 눌러서 입력 버튼에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주도록 할게요. 입력. 네. 네, 오케이. 이 많이 했던 거죠? 네, 그쵸. 그리고 텍스트를 모두 지워주고, 네. 리절트 버튼을 클릭하고 역시 이번엔 결정 버튼에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주도록 할게요. 결정. 네, 오케이. 그리고 역시 텍스트를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랑 텍스트가 그쵸. 같이 있으면 겹치니까요. 겹치니까 그쵸. 이번엔 네임 라벨을 클릭하고 폰트 사이즈 글씨 크기를 20으로 바꿔줄게요. 네. 네. 그리고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 for 라벨 1을 모두 지워줄게요. 네. 네.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블랙에서 화이트로. 화이트. 아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하는데 저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지 진행해 마세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이나 할게요, 저는.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린 1을 클릭해서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 클릭, 업로드 파일 선택을 눌러서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역시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에서 넌으로. 네.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 업로드 파일 선택. 아이콘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주도록 할게요. 네. 어우, 아이콘 이미지 참 좋네요. 열기.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의 수직 정렬 상태를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네. 딱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쵸? 근데 이거를 아래부터 네. 아래부터 싹 해주면 굳이 위에 제일 위에 네. 빈 레이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쵸. 바로 그거죠. 네, 그거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얼라인 버티컬 예. 그 수직 정렬 상태를 바꿔준 이 항목인데 네. 이 항목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스크롤러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스크린을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로 다 올라가져 있고 자동으로 그래서 정렬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를 바꾸기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그거 잠깐만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네. 볼게요. 그러니까 스크롤러블이 체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체크돼 있죠? 그렇죠. 스크롤러블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화면 끝을 모르는 거예요. 화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화면이 전체가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스크롤을 해서. 네. 화면 끝이 어딘지 모르죠. 아, 근데 모르죠. 어떻게 아래 정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스크롤러브를 체크를 딱 해제를 하는 순간 화면 끝을 알게 돼요. 아, 그렇죠. 네, 화면 길이만큼 스마트폰의 화면 길이만큼 네.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화면도 그렇게 된다. 네. 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 끝을 알기 때문에 아래부터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아래부터. 네. 네. 역시 정군 오늘도 굉장히 명쾌하게 딱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스크롤러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네. 오, 이제는 활성화가 됐네요. 그죠? 바닥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쵸. 네. 네, 당신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버티컬을 이제 클릭해서 탑에서 버튼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래부터 정렬이 네, 됐죠? 아래부터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만들고자 하는 뭐뭐 어플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한번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제 핸드폰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먼저 커넥트를 눌러서 네, 리셋 커넥트를 눌러서 연결을 끊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빌드를 눌러서 QR코드로 다운받기를 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QR코드가 생성되는 동안 저는 QR코드 리더기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기다리신 동안 제 핸드폰으로 정군을 살짝 비춰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QR코드를 찍도록 할게요. 자, QR코드 인식이 되었고, 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네요.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된 것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설치 중. 아, 긴장되네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네. 설치가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자, 이제 설치가 되었으니 이제 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뭐 짠! 네. 네. 네, 별로 궁금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이제 이름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정, 그리고 입력, 그리고 이번에는 송, 그리고 입력. 제 성도 여기다 입력해야 되나요? 김, 입력. 그리고 이제 결정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결정. 자, 이렇게 송씨 분식, 네, 정씨 고기. 자, 이렇게 잘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의 세 번째 앱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 자, 그러면은 이제 숙제가 나가야 되는데요. 정군, 네. 오늘의 숙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우리가 펀치에 복수 앱에 할 때 한 거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뭐 김씨 입력하고 네. 그다음에 하이드 키보드 시켰는데 네. 입력하고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입력할 때 송씨 입력할 때 김씨를 지워야 돼요. 아, 그쵸. 네. 그런데 입력 버튼 누르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그냥 탁 지워져 버리는. 탁 지워져 네, 버린다. 그러니까 송 입력할 때 네. 김을 지우고 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송만 입력할 수 있도록. 아. 자,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해답. 뭐 먹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앱을 들고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며 네. 지금까지 저희는 드림코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